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선우은숙 씨와 유영대 씨와의 협의혼 과정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중년 이혼한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오해, 착각 또는 약간 잘못된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재혼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협의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기를 친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가해자가 기본적으로 잘못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 기사에서 약간 의혹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동침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선우은숙 씨가 밝힌 바에 의하면요. 유영재 씨가 밀어붙여서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서야 유영재 씨와의 결혼 결정 얼마 전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사를 접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재혼도 아니고 사혼이었다는 부분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유영재 씨의 잘못이 분명하죠. 그 부분은 혼인 취소가 가능할 정도 수준의 상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선우은숙 씨는 일단 경제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부족함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연예인이고 또 방송도 계속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분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성분들의 재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제 능력의 문제로 결혼을 결심했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다만 8일 만에 왜 결정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성급한 결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혼녀 분들이 재혼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판단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론으로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인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으로 인해서 파탄이 났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파탄난 이유는 상대방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전 남편보다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실무 사례에서 그냥 나는 운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운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이혼을 하게 되면 나이 문제와 또 이혼 경험 등으로 인해서 첫 번째 배우자보다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혼을 할 때 전 배우자보다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은 희박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재혼에서는 순수한 사랑 이런 부분은 많이 문제가 안 되죠. 대부분 조건을 훨씬 더 따져서 초혼보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인해서 재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경우는 주로 경제적인 부분이고 물론 선우은숙 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일반적인 결혼이든 재혼이든 백마탄 왕자와 같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재혼에서는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선택의 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8일 만에 결정한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남자 중에 과연 괜찮은 남자가 얼마나 될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자유를 즐기려고 이혼을 한 상황, 보통 재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과 결혼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결혼 생활의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최근에 남자 중에서 재산분할 등을 염려해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실혼 관계가 될 때도 있지만 그냥 연애 상황 이런 것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상의 상황인 거죠. 이미 결혼도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보통은 동거 정도 생활을 할 수는 있고 연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주 급하게 결혼을 막 밀어붙이고 결심하는 케이스들 중에서는 괜찮은 사람은 많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하는 케이스가 재혼인데 이혼을 의뢰하시는 여성 의뢰인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생각보다 재혼 후 이혼하러 오실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애 때는 진짜 남자가 굉장히 잘해준대요. 성실해 보이고요. 근데 결혼만 하면은 일을 그만두거나 돌변하는 케이스가 좀 있었고 또 연애를 하지 않는데 계속 빠르게 밀어붙이는 재혼을 밀어붙이는 그런 사례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이거는 행복하기 위한 결정이니까요. 이혼을 이제 빠르게 결정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해본 다음에 이혼을 하시라고 권하는 편이지만 근데 초혼 때는 가능성이 훨씬 많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선택권이 넓으니까 좋은 사람에 대한 선택지가 넓은 상황에서의 선택과 이제 재혼을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이 선택지의 풀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결혼한 사람 중에서요. 상당수는 기혼자가 됐죠. 40대, 50대 고민하신 분들이 많은데 결혼한 사람 중에서 반 정도는 결혼했다고 칠게요. 반 정도는 결혼했고 그러면 결혼한 사람 중에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어차피 재혼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선택지 자체가 일단은 초혼보다는 훨씬 더 제한적이라는 거를 인정해야
인정해야 되고요. 결혼이 정말 답답해서 이혼을 한 경우거나 좋은 사람인데도 결혼 생활에서의 약간 회의감이 있어서 이혼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라면은 보통 재혼을 고민할까요? 재혼을 고민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외도 등,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방적인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박도 있고, 그 다음에 사별을 한 경우, 정말 불가피하게 상대방이 일방적인 사유거나 불가피하게 재혼 시장에 나오는 사람 중에 비율을 따져보면은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일방적인 배신에 의한 이혼이었으면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재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배우자보다는 더 좋은 사람들의 풀에서 고민을 하거나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슬프지만요, 언론에서는 달콤한 이야기만 하거나 불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나오지 않지만 이혼이 전혀 흠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실제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흠이 맞고요. 특히 배우자를 고를 땐 더더욱 그렇죠. 제가 이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가령 딸이나 아들이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딸이나 아들이 초혼입니다. 근데 이혼한 사람을 사익감이나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찬성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재혼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진주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예들을 봤을 때는 전체 풀에서 고민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 결혼을 했었던 배우자보다, 그러니까 전 남편 또는 전 아내보다는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혼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하게 고민하시기를 보통 권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자신의 예전의 결혼 생활을 반추하면서 고민을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연애 정도를 하면서 지내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왜냐면 결혼의 단점에 대해서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 두 번째는요, 이혼에는 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아까 살짝 나오긴 했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 상담하면 자주 경험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게 많아요. 힐링 에세이나 위로나 공감 이런 게 아무래도 대세를 이루고 있기도 하고요. 인터넷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 또 특히 주변에서 여성분들 중에서는 상처에 공감을 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직설적이거나 현실적인 말을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상대방 배우자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나는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혼을 했다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이런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지인이고 정말 사회적 지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통은 다른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죠. 이렇게 봐야 남는 것도 없고 좋을 게 전혀 없어요. 관계만 망칠 뿐이고. 그래서 조언이나 충고랍시고 하는 것도 거의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이런 듣기 좋은 이야기를 실제 현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내 잘못도 일정 부분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혼할 배우자를 고른 자신의 사람 보는 눈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특히 아까 이런 유영재 씨 사례처럼 성급하게 무언가 결정을 했다면, 성급하게 한 사람을 고정관념이든 선입관이든 그냥 몇 가지 요소만 보고 판단을 해버리는 결정, 사고,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선입견이나 달콤한 이야기 등을 위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 생활 후에 갑자기 돌변했다. 사실 이게 돌변한 것일 수도 있고 속인 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은 좀 그런 요소들이 보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잘해주면은 다 눈을 가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좀 교정할 수 있어야 재혼에서 실수를 하지 않고 훨씬 더 성공적인 재혼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자각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재혼을 고민하거나 결정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혼을 통해서 사람 보는 눈이 좋아졌다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랑도 조금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경험을 했어요. 이런 거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한번 실패를 해봤으니까 경험이 쌓였고 더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재혼이 실패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치 한번 이혼을 했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고요. 이유는 뭐냐면 나에 대한 성찰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자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왜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는 남자를 골랐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주로 뭐냐면 내가 처음에 어떤 남자한테 끌린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 어떤 부분에 이렇게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끌린 요소가 있을 텐데 끌린 요소 때문에 사실은 이혼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 있어서 상대방의 잘못뿐만 아니라 내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이 이혼을 했다고 사람 보는 눈이 좋아졌거나 이런 게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간혹 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사기 피해를 한번 당한 후에 조심하면서 다시는 안 당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은 당연히 두 번째 사기를 당하고 이러진 않으시는데 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판단 미스에 대한 생각은 보통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실 자체에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기의 본질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의 욕심이나 어떤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걸러낼 수 없는 어떤 판단의 부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결국에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떤 거에 속하고 약하고 특히 욕심이 어떤 부분이 강한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사기 피해를 다시 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기는 결국에 내가 쉽게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문제인데 이런 욕망 문제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사기꾼에 대해서만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요. 사실은 나의 발전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제가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타인에게 돈을 빌려 막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데 이게 욕심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돈 못 갚아서 사기범이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요. 사람 보는 눈도 나에 대해서 훈련하고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지 생기는 거고 이런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안목 같은 것은요. 단순히 경험만 많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경험에 대해서 반추하고 고민을 해보지 않고 또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사람 보는 눈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교과서를 암기하듯이 이런 사례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 저는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 보면은 빠른 이혼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결혼 사기에 가까운 케이스들은 상식적으로 사고를 하면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 특히 여자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남자가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혼 직후에 감정이 요동치고 불안감이 엄습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있고 특히 재혼 과정에서도 연애 과정이 있으니까 연애 과정에서 잘해주고 이런 행동을 보이면 혹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결국에 재혼을 결정하게 되는 계기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경제적인 이유나 현실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배우자보다 재혼해서 더 좋은 조건의 남자, 좋은 인성의 남자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착각 고정관념 같은 것들 또 주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때문에 실제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신 후라면 한동안은 조금 자기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선우은숙 씨의 경우에는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재혼 케이스에서는 여성분들의 주요 사유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경제적으로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그때 마음이 안정됐을 때 짝을 찾아도 늦지 않으며 특히 사람 보는 눈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이혼 후에도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나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시면서 재혼 여부를 고민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더 좋은 짝을 찾을 수 있는 거고 재혼은 기본적으로 훨씬 선택지에 있어서 불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고르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재혼은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오늘 결론이었습니다. 보통은 구관이 명관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